여러분 반갑습니다. UA평가연구소장 저는 이만기입니다. 오늘 UA 온튜브 오늘 저희는 광운대학에 와서 이혜영 차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광운대학은 뭘로 유명합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갤럭시를 만들었던 그 전 애니콜 신화의 주역도 광운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운대학은 이 전자공학계의 어떻게 보면 개척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혜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만기 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를 불러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는 사실은 어딘가요? 여기 보니까 무슨 크로마키도 있고. 여기는 광운 KW 무크 센터인데요. 저희가 요즘 온라인 강의 많이 하는데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고 제작하고 편집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의 스튜디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촬영은 중앙도서관에서 하기로. 네네. 사실은 도서관에서 이제 소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한참 중간고사 기간이라 학생들이 너무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학생들을 방해하기가 어려워서 무크센터로 이렇게 옮겨왔고요. 저희가 도서관에서 하고 싶었던 이유를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보고 왔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네, 지금 방금 보셨는데요. 저희 도서관이 2016년도에 80주년 기념관이 새로 건립이 되면서 도서관을 완전히 새롭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트렌디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픈 열람실, 오픈 자료실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책도 찾아보고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도서관이어서요. 학생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서관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저희 광운대 오시면 도서관을 되게 좋아하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외국 촬영이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한번 두 분 더 가서 한번 보시고. 네,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정시 모집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소폭 한 5% 정도 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집 인원이 늘어난 건 학과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이제 어느 과에 어느 정도의 그 인원이 늘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올해 정시에서 선택 과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 학과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있는 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자연계열에서는 한 3개 학과를 제외한 그 자연계열 학과들이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를 필수 선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세부적인 거긴 하지만 이제 스포츠 융합 과학과에서 그 학생부 비율, 반영 비율을 좀 줄이고 간소화를 시켜서 학생들의 지원이 조금 더 부담을 덜 해주는 그런 부분의 변화가 있었고, 그 선택 과목에 따라서 또 가산점이 좀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에서 3개 학과를 빼고 미적분, 기하가 필수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네. 정보융합, 네. 건축학과, 네, 스포츠융합과. 네, 그죠? 네. 저도 공부해왔거든요. 네, 저기 너무 잘. 네, 그러면 제가 이 인형들을 치우고, 여기 광운대 상징이죠? 네, 비마입니다. 네. 비마, 페가수스. 네, 치우고 판넬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기 정시 모집 수능 반영 방법을 제가 판넬을 만들어서 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개 학과를 제외하고 자연계열과 또 2개 학과를 제외하고 인문계열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이제 통일적으로 가는데, 이제 예외가 되는 학과들이 자연계열은 3개, 그리고 인문계열은 경영학부, 국제통상학부가 있거든요. 경영학부, 국제통상학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인문계열보다 이제 수학의 반영 비율을 조금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반영 비율을 수험생들이 잘 확인을 하셔서 자기 점수가 나오면 이제 어떤 반영 비율이 본인에게 유리한가를 좀 판단하셔서 모집 단위를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에 어떤 학부가 있고 또 학부의 세부 트랙이 있거든요.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를 일단 정리해 드렸고,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들을 키워내고자 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공대로부터 독립해서 만들어졌고 또 2017년도부터는 이제 정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중점 대학이라는 지원 사업을 수주받아서 매년 연간 한 20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이 전공을 말씀드리면, 소프트 정보공학부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술과 역량을 배우고 이것들을 융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 역량을 배우는 그런 학과이고요. 또 소프트웨어 학부는 뭐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 역량 이거 배우는 소프트웨어 전공이 있고, 또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전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융합학부는요, 이제 자연 계열에 있지만 선택 과목이나 또 가산점 면에서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인문 계열을 중심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이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연 계열에 있는 학부입니다. 그래서 정보융합학부는 인기가 되게 많은데요.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빅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하고 또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그 영상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영상 데이터들을 또 생성하고 처리하고 가공하는 것과 관련된 비주얼 테크놀로지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잘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이나 교육 내용들은 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산학협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을 통해서 실무형 인재를 키워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여기에 있는 학생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광운대에서는 신입생들에게 모두 컴퓨팅 사고와 프로그래밍 기초라는 것 수업을 듣게 해서 소프트웨어의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게 문과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실제로 문과 학생이 이런 수업을 듣고 전과를 해서 또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광운대가 많이 지원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래 학자라면 그거를 정말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ICT 융합 시대라고 하니까 그런 첨단 분야와 관련된 학과들이 전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요.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한 4개 첨단 학과 분야에 한 7만 명의 앞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좋을 것이다. 그 연계 전공은 이제 기존의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과 다른 점은 그 학교에 없는 학과지만 전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다른 점인데요. 사실은 연계 전공은 이제 여러 학과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계 전공을 하고 학생들이 그 수업을 이수하면 그 연계 전공의 전공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광운대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융복합적이고 첨단 분야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한 연계 전공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두 개 특별하게 빨간 테두리를 치셨네. 네. 학생들이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빨갛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OTT 미디어 프로듀싱 이제 연계 전공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핫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2개 학과가 연계를 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연계 전공을 듣고 OTT 미디어 프로듀싱을 잘해서 한 20만 유튜버로 또 성장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소개해드리고 뭐 AR, VR 관련된 거, 뭐 빅데이터 중에서도 이제 스포츠를 특화해서 스포츠 빅데이터도 있고요. 하여튼 다른 학교에 없는 범죄학 관련 이제 연계 전공도 있고요. AI 융합, 바이오 헬스케어 뭐 등등 해서 이게 학과를 새로 만드는 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바로바로 학생들의 요구 사항들을 잘 반영을 해서 이렇게 연계 전공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연계 전공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연계 전공의 전공자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분야, 취업하는 분야와 관계된 연계 전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수험생들이 보실 때 내가 원하는 학과가 모집 단위가 없다 하시더라도 그 학교에 한번 연계 전공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취업률은 항상 이제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취업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자기소개서, 또 이력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저희가 학과별로 취업 전담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교수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취업 전담 교수님과의 이제 상담, 그리고 취업 컨설팅 등을 받아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취업 전략, 계획을 설계를 하고요. 내가 이렇게 취업 진로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3학년 때는 무슨 수업을 들으면 되겠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뭘 하면 되겠다. 그리고 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거에 참여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학생 스스로 이 교수님과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설계하고, 그거에 따라서 학생 생활을 설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 진행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취업을 원하는 곳을 잘 할 수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창업 교육도 시킨다고. 네네. 또 저희가 이제 창업 분야 하면 전국에서 최상위권의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창업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학생들이 창업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한 1,700평의 창업 공간을 운영을 하고, 또 창업 관련 공공 지원금도 56억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창업 교육을 한 연간 1,000명 정도 이제 창업 교육을 받고, 지난 3년간 학생들이 창업한 기업이 29개, 한 3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와서 창업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교육을 받으시면 뭔가 더 도전적이고 또 기업가 정신을 가진 그런 역량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기억에 남는 학생들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학생들을 소개해야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직접 가르치고 지도한 학생들은 아니지만 이 태극기 배지와 관련된 학생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지켜봤지만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저희가 참비 설계 학기라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융복합적으로 문제를 푸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그런 수업들을 하는데요. 저도 저 태극기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제가 본 기억으로는 이렇게 그 국군 전사자, 네네. 유해를 덮는 그런 태극기의 모습이라고. 네네, 맞습니다. 대통령도 하고 나온 거 제가 봤어요. 네네. 소장님 보셨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고요. 그거가 광운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광운대 학생들이 참비 설계 학기 수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고 실행하고 캠페인을 해서 그게 전국에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배지를 만든 게 광운대 학생들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스스로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협력해서 문제를 풀고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런 모습을 이제 옆에서 바라보니까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수험생들 여러분들도 대학에 가면 그런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자랑하려고 달고 나오셨군요. 네. 그리고 여기 광운대학교 배지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은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내보낼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운대학의 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진부한가요?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의미가 있겠죠, 그죠? 너무 네. 평범한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길이 생기고 또 운도 따르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더라도 그 다른 길이 생겨서 결국 나중에 보면 그 길을 통해서 자기 꿈에 다가서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꼭 원하는 대학과 학과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면 다른 길이, 더 좋은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주시고, 하여튼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수험생 엄마를 해보니까 이렇게 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잘 드시고 열심히 하셔서 그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자 중에서 이제 광운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그 캠퍼스에서 꼭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영 차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광운대학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저도 오래간만에 광운대학에 왔는데 중앙도서관 멋있고요. 그 앞에 잔디광장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아름다운 햇살 속에서 내년 빛나는 3월, 코로나 없는 3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